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3년간 이어진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에서 사실상 SEC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공동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제기되었고 2023년 7월 1심 판결까지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을 사랑하고 리플을 이해하고 리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많이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이도 저도 못하시다가 결국 리플을 자포자기 하셨던 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리플의 승소를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플의 소송 역사,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오늘 공유해 드립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는 건 경험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굵직한 것들이 있으니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리플랩스, 갈링하우스, 라센 등이죠. 2021년 8월 판사는 SEC의 힘먼 문서와 힘먼 연설 간의 의견 불일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힘먼 문서와 연관된 힘먼의 2018년 연설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SEC가 거리를 두려하자 SEC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2022년 1월 리플 법률팀이 SEC 신규 문서에 대해 반대합니다. 리플 법률팀 SEC의 새로운 문서와 개인 이메일 기입이 부적절하고 시간 지연을 초래한다며 반대를 하죠. 22년 4월 판사가 SEC가 힘먼 문서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합니다. 판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견해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5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그는 소송이 해결되면 IPO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9월 리플과 SEC가 약식 판결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배심원단의 개입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죠. 이후 미국 지방법원이 2018년 전 SEC 관리였던 윌리엄 힘먼의 연설과 관련된 힘먼 문서를 SEC에게 넘기라고 명령합니다. 10월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SEC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법에 충실하기보다 권력에 대한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11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코인베이스와 다른 업체들의 사건에 대한 인사이트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의를 승인하고 12월 카르다노 찰스 호스킨슨 창립자가 12월 15일까지 리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런 트위터를 밝히면서 큰 이슈가 발생했었죠. 자, 이렇게 소송은 진행되면서 2023년 올해로 넘어오게 됩니다. 1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 인터뷰에서 소송이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자릿수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때 그 당시에 갈링하우스는 너무나도 신사답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투자자들에게 승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월 리플 변호사 측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토레스 판사가 심리 중인 소송이 비교적 빨리 결정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고 이후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트위터에 언급합니다. 3월 리플 변호사들이 바이낸스 관련 소송에서 SEC가 바이낸스 미등록 증권거래소와 SEC가 바이낸스 미등록 증권거래소라 주장한 판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종결 가능성으로 인해 리플의 가격은 30%나 급등했죠. 5월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인 힘먼 연설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SEC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힘먼 문서는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다시 리플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른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문건이 공개됐지만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 금융국장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 담겼고, 탈중앙화를 이유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리플랩스의 리플 XRP의 증권 여부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흰번 연설문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흰번 연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만 공고히 해줬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3일 법원에서 거래소를 통해 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랩스가 직접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리플은 증권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투자자들이 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법정 싸움에 종결이 왔고, 리플은 한순간에 1,100원까지 찍어버리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현재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암호화폐 산업의 역사적 호재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단순히 승소했다, 이렇게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도 미리 우선 예상해 봐야 하겠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미디어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서 정보를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거래소는 웃고 기관은 울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리플은 증권이기도 하고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미국 법원이 리플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양측은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법원이 하위 테스트를 인정했다고 말하고, 리플 갈링하우스는 우리가 올바른 법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있죠.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이 아니라는 모호한 판결을 법원은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번 판결로 거래소는 분명히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시장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판결합니다. 이로써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판결이 될 겁니다. 기관에 판매한 것은 증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집단은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거래소를 통한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는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사람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설사 이윤 추구를 기대하고 XRP를 구매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누구에게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토큰을 판매했을 당시에 했던 약속 투자 계약이 존재해야지만 증권성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결이고 증권으로도 될 수 있다는 소리이지만 사실상 승소가 맞겠죠. 그리고 2차 거래가 모두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트랜잭션 하나하나 모두 하위 테스트를 대입해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큰은 증권 거래가 아니거나 증권에 대한 분별을 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했다고 생각해도 좋겠다. 사실상 승소가 맞죠? 하지만 완벽한 승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승소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지 말자.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리플의 가격은 알아서 오르게 되겠죠. 소송의 무게를 조금 더 빼시고요. 하지만 소송에 대한 진행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뉴욕 지방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SEC는 충분히 항소할 수 있고 준비 중이라고 하고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법원은 SEC 규제 기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판결을 내린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라는 것. 현재 민주당의 정치 논리는 암호화폐의 배척, 싫어, 나빠 이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판사는 증권성에 관해서 당당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민주당 역시도 그들과 한편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리플만이 명확성을 가지고 계속 급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리플을 이미 받아들였고 때를 노리고 있었고 오늘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겠죠. 자, 이런 음모론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업계들이 리플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리플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에게도 많은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쉽게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식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3년간 이어진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에서 사실상 SEC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공동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제기되었고, 2023년 7월 1심 판결까지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을 사랑하고 리플을 이해하고 리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많이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이도 저도 못하시다가 결국 리플을 자포자기 하셨던 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리플의 승소를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플의 소송 역사,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오늘 공유해 드립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는 건 경험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굵직한 것들이 있으니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리플랩스, 갈링하우스, 라센 등이죠. 2021년 8월 판사는 SEC의 힘먼 문서와 힘먼 연설 간의 의견 불일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힘먼 문서와 연관된 힘먼의 2018년 연설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SEC가 거리를 두려하자 SEC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2022년 1월 리플 법률팀이 SEC 신규 문서에 대해 반대합니다. 리플 법률팀 SEC의 새로운 문서와 개인 이메일 기입이 부적절하고 시간 지연을 초래한다며 반대를 하죠. 22년 4월 판사가 SEC가 힘먼 문서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합니다. 판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견해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5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그는 소송이 해결되면 IPO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9월 리플과 SEC가 약식 판결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배심원단의 개입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죠. 이후 미국 지방법원이 2018년 전 SEC 관리였던 윌리엄 힘먼의 연설과 관련된 힘먼 문서를 SEC에게 넘기라고 명령합니다. 10월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SEC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법에 충실하기보다 권력에 대한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11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코인베이스와 다른 업체들의 사건에 대한 인사이트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의를 승인하고, 12월 카르다노 찰스 호스킨슨 창립자가 12월 15일까지 리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런 트위터를 밝히면서 큰 이슈가 발생했었죠. 자, 이렇게 소송은 진행되면서 2023년 올해로 넘어오게 됩니다. 1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 인터뷰에서 소송이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자릿수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때 그 당시에 갈링하우스는 너무나도 신사답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투자자들에게 승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월 리플 변호사 측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토레스 판사가 심리 중인 소송이 비교적 빨리 결정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고,
이후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트위터에 언급합니다. 3월 리플 변호사들이 바이낸스 관련 소송에서 SEC가 바이낸스 미등록 증권거래소와 SEC가 바이낸스 미등록 증권거래소라 주장한 판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종결 가능성으로 인해 리플의 가격은 30%나 급등했죠. 5월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핵심 증거 자료인 힘먼 연설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SEC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힘먼 문서는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다시 리플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 금융국장이 이른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문건이 공개됐지만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윌리엄 힘먼 당시 SEC 기업 금융국장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 담겼고 탈중앙화를 이유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리플랩스의 리플 XRP의 증권 여부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힘먼 연설문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힘먼 연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만 공고히 해줬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3일 법원에서 거래소를 통해 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랩스가 직접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리플은 증권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투자자들이 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법정 싸움에 종결이 왔고 리플은 한순간에 1,100원까지 찍어버리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현재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암호화폐 산업의 역사적 호재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단순히 승소했다. 이렇게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도 미리 우선 예상해 봐야 하겠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미디어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서 정보를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거래소는 웃고 기관은 울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리플은 증권이기도 하고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미국 법원이 리플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양측은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법원이 하위 테스트를 인정했다고 말하고 리플 갈링하우스는 우리가 올바른 법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있죠.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이 아니라는 모호한 판결을 법원은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번 판결로 거래소는 분명히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시장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판결합니다. 이로써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판결이 될 겁니다. 기관에 판매한 것은 증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집단은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거래소를 통한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는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사람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설사 이윤 추구를 기대하고 XRP를 구매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누구에게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토큰을 판매했을 당시에 했던 약속 투자 계약이 존재해야지만 증권성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결이고 증권으로도 될 수 있다는 소리이지만 사실상 승소가 맞겠죠. 그리고 2차 거래가 모두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트랜잭션 하나하나 모두 하위 테스트를 대입해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큰은 증권 거래가 아니거나 증권에 대한 분별을 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했다고 생각해도 좋겠다. 사실상 승소가 맞죠? 하지만 완벽한 승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승소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지 말자.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리플의 가격은 알아서 오르게 되겠죠. 소송의 무게를 조금 더 빼시고요. 하지만 소송에 대한 진행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뉴욕 지방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SEC는 충분히 항소할 수 있고 준비 중이라고 하고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법원은 SEC 규제 기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판결을 내린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라는 것. 현재 민주당의 정치 논리는 암호화폐의 배척, 싫어, 나빠 이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판사는 증권성에 관해서 당당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민주당 역시도 그들과 한편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리플만이 명확성을 가지고 계속 급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리플을 이미 받아들였고 때를 노리고 있었고 오늘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겠죠. 자, 이런 음모론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업계들이 리플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리플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에게도 많은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쉽게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선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